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양과 B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노 부부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입니다. 60대 부부가 산책하던 중에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아내분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전동 킥보드를 여고생 2명이 타고 가다가 결국 산책을 하더니 60대 부부를 친 사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아내분이 사망을 했어요. 뇌출혈로 인한 걸로 사망을 했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전동 킥보드는 2인이 탈 수 없거든요. 예. 둘이 탔고 헬멧도 쓰지 않았어요. 네. 또 확인을 해보니까 또 면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자전거 도로였거든요. 그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결국 이 두 분을 이제 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인이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어떤 본인들의 과실이 엄청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여기가 그 일산 호수공원이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가해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가 된다면은 형량이 좀 더 추가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요, 이 공원 내 도로, 이게 공원 내 자전거 도로거든요. 이제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공원에 들어가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전동 킥보드를 운전을 했는데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면허가 없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무면허로는. 그래서 이 공원 내에 있는 도로 자체가 그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학생들의 어떤 처벌과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형사 사건인데 지금 면허 없잖아요. 그 다음에 헬멧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둘이 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과실은 인정이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랄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면허 운전은 이제 도로인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실 자체는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자전거를 피하려다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2명 타고 있었잖아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길 가면서 보면 이제 헬멧 안 쓰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교복 입은 학생들이 둘이 타는 경우들도 흔치 않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 없고 헬멧 쓰지 않고 둘이 동시에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좀 대처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그리고 2명 이상 탑승할 때는 4만 원, 또 헬멧을 착용하자면 2만 원, 이 정도 과태료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랄지 헬멧 착용하지 않고 또 2명 이상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사실은 경찰이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동 킥보드가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지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가 있고, 빌리면 킥보드를 어느 장소에다가 이동하게 되면 그곳에 놔둬야 하는데 이걸 타고 가다가 아무 곳에 놔두죠. 이제 그러다 보면 누구나 또 접근해서 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킥보드가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공유 킥보드를 빌릴 때 대여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것이 인증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허를 있게 되면 이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 자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면허 인증을 추가하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아니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킥보드를 빌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이게 매출이랄지 이런 수익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완화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지역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전체 신고의 30%만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들이 일렬로 가득 세워져 있는데요. 오전에 강남구에서만 수거한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현행 25km인 최고 속력을 더 낮추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좀 면허 인증을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시키는 게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제한 속도 하향이나 아니면 바퀴를 좀 넓게 한다든지 해서 전동 킥보드 안전 규격을 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주민 투표까지 벌여 지난해 9월 킥보드 운행이 아예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야, 킥라니 겪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허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뒤에 한번 보시면 저희 뒤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희 영상이 있을까요? 예.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블랙박스 차량 맞은편에서 찍은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나옵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희가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고 처용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에 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인데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고 그 처용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 킥보드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이거 무조건 넘어집니다. 현재 이 킥보드는 이 바퀴가 쪼만하죠. 자전거 비해서 쪼만하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급정지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넘어지죠. 그래서 이 두부 손상, 또 안면 골절, 만에 하나 그 옆에 차가 쌩 하고 지나간다면은 그 운전자는 갑자기 넘어진다는 걸 생각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순간에 이런 대형 참사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가 아니라 한 5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역주행 영상이에요. 더군다나 역주행이면은 더더욱 위험한 거죠. 그렇죠. 차가 지금 마주오는 차량이 찍은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넘어지고 조금만 속도를 줄여도 이게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그렇죠. 바로 이제 도로 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균형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지면 두부 손상, 안면 골절 같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헬멧을 안 쓰면 이거 범칙금 대상 아닌가요? 그렇죠. 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헬멧을 안 쓰면은 2만 원의 범칙금. 2만 원. 인당 2만 원이죠? 한 명 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1인 타는 퀵보드죠. 근데 그쵸. 한 명 이상 탔을 경우에는 4만 원의 또 범칙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 퀵보드는 최대 25km까지 나옵니다. 이 빠른 거는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례 분석에 보면은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임이 7배가 높습니다.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뛰면은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퀵보드는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고 날 수 있는데 사고 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머리 손상, 두부 손상 사고가 크기 때문에 헬멧을 꼭 쓰고 해줘야 되고요. 이거 단속해야죠. 그럼요.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서 단속 안 하면은 그거 왜 그건 만들어요? 근데 벌금도 벌금인데 내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헬멧이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등학생 사망자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배가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6세 이상 이거 타게 돼 있죠. 그게 반드시 교통법규가 개정돼서 그렇죠. 거죠? 원동기 장치 이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퀵보드 그 대여업체가 예. 이런 거 제대로 확인 안 합니다.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도 안 안 하는 하고 거죠. 그냥 빌려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빌려주고 거죠? 또 실제 이 무면허 대여자에게 사고가 나도 예. 이 대여업체가 처벌도 안 받습니다. 자, 초벌도 처벌도 안 받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지금 없는 현재 거예요? 법적 규정이 아주 미비합니다. 사람의 어떤 그 명의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좀 규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그 위반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워낙 편리한 도구이고 또 워낙 저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대들이 이용하는 것,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속 25km가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도를 상회할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무게 제한도 있어요. 이게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예. 충격 시의 어떤 충격량을 저희는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무게도 좀 더 줄여서 위험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사고 관련 이런 전동형 이동 장치의 사고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보험 문제도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민의 영역이 있죠. 즉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를 너무 넓힐 경우에는 예. 이제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로 연결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보험 사고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할 경우에는 그럼 보험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네네.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빈발하고 그리고 또 통제가 쉽지 않은 영역에는 사실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리 보편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통계 자료 등이 필요한 어떤 시기인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숨진 대리기사를 부검할 방침입니다. 평택시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오는 25일부터 제한 속도를 종전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합니다. 평택에서 운영되는 공유 방식의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2020년 도입 당시 300대 규모였지만 4년여 지난 지금은 7,800여 대로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관계기관들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